장애가 있는 아이와 부모들에게 기적의 순간을 선물하는 재활치료. 잘 못 앉아 있는 장애아동을 앉게 하고 못 걷는 장애아동을 걷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치료를 통해 장애아들에게 희망을 주는 김창주 원장. 저는 물리치료사 출신으로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치료에 대한 부분들로 시작을 해서 하루를 시작해서 치료라는 걸로 하루를 끝내요.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것들이 많은 사람들을 다시 사회로 환원시킬 수 있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가 전하는 희망의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발달지원센터에서 치료를 진행하던 김창주 원장을 다시 만난 곳은 청주 맹학교. 시각장애인들만 있을 것 같은 맹학교이지만 사실 이곳에는 시각장애와 함께 뇌병변과 지체장애 등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기도 한데요. 그러한 아이들을 치료하기 위해 김창주 원장은 매주 맹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청주 맹학교 같은 경우는 흔히 알고 있는 맹인, 시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뇌병변 장애라든지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치료실처럼 그곳에서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밝은 얼굴을 간직한 정연이를 만났습니다. 말도 많고 장난기가 가득한 정연이는 오늘도 김창주 원장과의 시간이 즐겁기만 해 보이는데요. 치료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닌 친한 삼촌과 조카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손머리하고 할까? 우리 손머리? 허리 잘 펴지게? 아, 나 말고 네 머리, 네 머리. 아, 네 머리 빨리. 야, 얼른. 정연이는 어렸을 때 겪었던 의료사고로 인해 뇌 손상을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각, 언어, 인지 및 운동 능력 등 많은 부분에서 장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나 오른쪽 다리고 오른쪽 다리 오른쪽 발까지 전부 다 수술했는데. 그래서 여기가 부러졌는데, 이 팔이 부러졌는데 다리 가다가 정연이가 학교에서 가봤던데. 마취약의 부작용 때문에 천식처럼 이렇게 호흡곤란이 와서 그 뇌로 가는 산소의 공급이 중단돼 가지고 이 그러니까 부러진 부분들을 수술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당장 이제 병원으로 가서 이제 하는 중에 정연이 시력 그리고 청각적인 부분들, 인지, 운동 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서 만난 거죠. 그분들 문제가 있으면서 이제 치료하면서 만나서. 의료사고로 인한 장애로 혼자 걷는 것조차 하지 못했던 정연이는 김창주 원장을 만나면서 많은 부분들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맹학교에서 어릴 적 정연이를 담당했던 김순진 선생님은 김창주 원장의 치료가 정연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정연이를 봤을 때는 서 있기 좀 힘들었어요. 그리고 한쪽이 거의 쓰지를 못했고, 그래서 그런 아이에게 글을 써서 무슨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렵고,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입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손을 가지고 하는 걸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아이가. 그리고 저는 이제 전문가도 아니고, 아마 정연이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김창수 쌤한테 그 치료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현재는 보셨겠지만 잘 걸어 다니잖아요. 그리고 물리치료 받고 지난 노력도 하고 또 교실에서의 어떤 협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글씨도 쓰게 됐고, 그 다음에 읽을 수도 있고, 이제 말하자면 문자가 해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물리치료가 정연이한테는 학교 공부보다 훨씬 필요한 그러니까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물리치료하고 학교 수업하고 병행해서 해서 지금의 정연이가 됐죠. 치료 시간이 끝난 후에도 정연이는 오늘도 김창주 원장이 준 과제를 혼자서 묵묵히 해내고 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펴기를 수차례. 어쩌면 이러한 움직임은 일반인들에게 너무나도 쉬운 일이겠지만 정연이에게는 매 순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련은 정연이가 넘어지지 않고 혼자 걷기 위한 아주 중요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많이 넘어져서 걸을 때 안 넘어졌어? 넘어졌어요. 많이 넘어졌지 그지? 네. 지금은 어떤 거 같아? 조금 덜 넘어져요. 덜 넘어지지 그지? 네. 길 가면서 넘어지는 거는 어때?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요. 딴 데 보는 거 앞에 안 보는데. 그러니까 딴 데 안 보고 걸을 때 말고 정연이가 걸으면 예전보다 잘 넘어지는 것 같아? 안 넘어지는 것 같아? 나 잘 넘어져요. 아직도 잘. 아직도 잘? 그래 그냥 치료 효과가 없던 걸로 하자. 약간 있을걸요? 있어? 왜냐면 안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저번에 디오 형하고 가다가 디오 형 앞에 큰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 딱 망해졌는데 천천히 말해야 알 것 같아. 그 다음에 가다가 확 넘어졌어요. 한 번 넘어지고 그렇게 안 넘어진 적이 없어서? 이거 안 넘어졌어요. 그리고 한 번밖에 안 넘어져서 정연이가 이제 걷는 게 좋아진 것 같아? 옛날보다는 덜 넘어져요. 옛날보다 덜 넘어져? 앞만 잘 보면 안 넘어질 수 있어요. 무릎 피는 건 어때? 그거 잘 돼요. 잘 돼? 뭐. 다리에 힘도 좀 생긴 것 같아? 뭐 힘은 집에 갔다 오면 힘 빠지는데. 집에 갔다 오면 힘이 빠져? 왜 집에 갔다 오면 힘 빠질까? 다리 잘 안 써서. 다리 잘 안 써서? 집에만. 집에만 있을 때 노니까. 집에서 편하게 노니까. 그래, 편하게 노니까. 어쩌면 의도치 않게 시작된 이야기에서 정연이는 김창조 원장이 자신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이야? 정연이한테. 친구? 친구야? 또? 치료해주는 사람. 또? 그 다음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또 안 나? 선생님한테 정연이는 말 잘 들어주는 친구? 잘 들었으면 좋겠던 친구 아니야? 오 맞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어릴 적 자신에게 찾아온 장애, 그리고 그 장애를 위해 어릴 적부터 자신과 만나고 이야기하는 김창주 원장. 때때로 그는 단순한 치료사가 아닌 친구로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김창주 원장은 물리치료를 전공하면서 다양한 곳에서 성인 재활치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지금과 같이 아이들의 치료에 관심이 생긴 데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저한테 누나랑 형이 있어요. 근데 저희 형이랑 형수님이 해병대 장교였거든요. 그래서 형수님이 이제 어렵게 이제 첫 아이를 유산하고 훈련 중에 유산하고 두 번째로 이제 가진 아이를 이제 출산했는데 두 번째로 이제 출산했는데 그 친구가 첫 조카였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아이를 많이 보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아이가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리치료사였으니까 검사를 평가를 해봤죠. 그랬더니 운동발달의 지연이 확연하다고 느껴져서 형수님께 가자고 병원을 가서 치료에 대한 부분들 혹은 진단에 대한 부분 분명히 필요하니까 가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부분들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시고 가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부정적이고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 대학 병원들로부터. 그래서 첫 조카였던 아이에게 찾아온 발달 지연 판정. 다행히 아이는 누구보다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통해 김창주 원장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치료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인력이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실정이고요. 또 의료 현실에서도 그렇죠. 지금 아동을 재활을 위한 아동 물리치료 이런 기관들도 많이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발달 지원 센터의 필요성을 몸소 체험한 김창주 원장은 그 후 병원을 나와 소아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는 발달 지원 센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김창주 원장이 처음으로 발달 지원 센터를 시작했던 곳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가 예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치료실을 해서 오픈하겠다고 준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전 생각이 나서 지나가는 길에 들렸습니다. 야,
그대로네. 오씨.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네. 방범창도 있고. 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여기 처음에 막막했죠. 와가지고 진짜 이런 거 그때 내가 붙인 건데 진짜. 제가 붙인 거고. 여기도 도배장판 예전에 제가 다 해놓은 건데 뜯어놨네. 여기 이렇게 됐구나. 이야. 여기 이게 옛날 거여서 이렇게 내리면 그래도 공간이 커 보일까봐 이거 옆에 그 같이 마침 공 차시는 푸타 같이 하는 형님이 그래도 해주신 거고, 여기서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놓고 치료했죠. 여기가 치료실. 옛날 여기가 치료실. 지금은 작고 초라하게 보이는 이곳에서 김창주 원장은 많은 장애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의 치료가 여러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사 가는 날 짐 다 빼는데 울었잖아요. 진짜로. 여기 있는 짐 다 빼면서 저쪽 이사 가면서 다 빼면서 지금 보니까 또 울었네. 조카에게 문제가 생기면서 소아치료에 관심을 갖게 됐고 이후 치료소를 직접 운영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체험한 김창주 원장. 보다 좋은 치료를 제공하고 보다 큰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노력은 결국 지금의 발달지원센터가 만들어지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비좁은 공간 그리고 그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치료에 대한 그 치료 접근이 어렵겠구나. 그래서 더 크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비록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긴 했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마련해서 법인으로 만들어서 운영한 지는 지금 한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김창주 원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이제 만나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오늘 할 내용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서 했던 내용들하고 좀 다르게 물리치료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 앞에 교수로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창주 원장. 아이들 앞에서 치료를 진행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학생들 앞에 섰는데요. 김창주 원장과 같이 실제적으로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치료사의 강의를 듣는 것은 물리치료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계속 의료 현장이 변한다는 것이고요. 그 변화에 맞춰서 최신의 지식들, 그것도 우리 책에서 있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 필드에서 있는, 병원에서 있는, 의료 현장에서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있는 그러한 지식들을 학생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고요. 물론 학생들이 4학년이 되면 이제 다 필드에 나가서 경험을 하지만 그 전에 2학년, 3학년 이런 경우에 미리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적극 사실 이런 분들을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의 강의에 김창주 원장은 아주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바로 김창주 원장의 발달지원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혜린이인데요. 혜린이를 통해 물리치료가 어떻게 아이의 움직임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강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언니랑 오빠들 있는데 엄청 많지도 않고 조금만 있어. 그래서 같이 혜린이가 힘들게 왔는데 언니랑 오빠들이랑 혜린이 얼마나 운동 잘하나. 그래서 언니 오빠들도 선생님처럼 나중에 멋진 치료사가 되면 치료 잘 할 수 있으라고 혜린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저번처럼. 해보자, 알았지? 가보자. 가자. 갑시다. 난 민혜린입니다. 난 혜린이에요. 그럼 얘는 그 순간 아치라는 게 있어요. 우리 혜린이 아치 있어요. 그죠? 아치라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책에서만 보던 내용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여러 학생들.
학생들은 어느 때보다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오늘의 특별한 수업은 혜린이에게도 무척이나 즐거운 순간처럼 보입니다. 혼내키지 말고 좋은 말하고 빨리 끝내자. 가야 돼 이제. 예쁜 말 해주고 끝내자. 예쁜 말 해주고 뿌잉뿌잉 해줘. 언니 오빠들. 언니 오빠들 잘 지내고 뿌잉뿌잉. 잘했어. 고생했어. 혜린이와 함께한 특별한 수업이 끝나고 오늘의 수업에 참석한 학생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공부가 그리고 자신들의 역할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것을 느낍니다. 하나하나 동작 하나하나 하는데 많은 힘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애쓰는 모습도 보면서 잘하기도 하는데 막 그런 게 뭔가가 저희는 쉽게 하는 건데 그냥 어렵게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그냥 마음이 울컥하고. 뭐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물리치료사라는 직업 자체가 내 몸만 있으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내가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가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하면은 내가 그들에게 돈도 필요 없고 내가 있으면 되잖아요. 의사가 수술적,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치기 전으로 100% 돌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한 정도로까지 돌리는데 제일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의사가 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업을 진행한 김창주 원장 역시 학생들이 다른 무엇보다 인간다움이 있는 치료사가 되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결국엔 뭐 기계나 어떤 부품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를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되는 부분들이라 인성을 가지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사람을 대하고 또 저 같은 경우도 아이를 대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으니까 인성을 좀 잘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헤아릴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거 하나만은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치료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성을 갖춘 치료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저도 역시 그거 잘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맹학교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대전의 한 대학교에서 교수로 서기까지 길고 긴 하루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우리는 그의 발달지원센터에서 하루하루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는 여러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창주 원장과 많은 치료사들도 만났습니다. 재활치료는 그 특성상 환자와 치료사 간의 1:1 만남으로 치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 속에서 김창주 원장과 아이 간의 치료사와 환자 간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공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고 누군가의 삶에 공감하는 것. 어쩌면 그러한 공감은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도 필요한 치료가 아닐까요? 그 치료사는 생각하는 손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눈도 굉장히 중요하고 눈하고 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건지 저 사람한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관찰해서 느끼고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열정이죠. 아픈 사람을 공감할 수 있는 거. 정말 마음으로 맞춰주고 마음으로 만나고 거기에 이제 또 좋은 운동치료까지 겸해진다면 이 시너지는 또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다른 직업과 달리 어쨌든 한 대상자의 뭔가
그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고 할까요? 어쨌든 책임감이 굉장히 많이 큰데 저희 능력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작은 도움이라도 돼서 작은 효과를 좀 기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소소하지만 많은. 장애인이라는 것을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13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보통 사람이죠. 저희랑 똑같은 욕구가 있고 저희랑 똑같이 생활하고 싶고 저희랑 똑같이 생활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랑 똑같은 사람이고요. 단지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거나 조금 움직이는 모습이 다를 수 있거나 조금 생긴 부분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배가 좀 나왔다든지 이런 것처럼 모습이 다른 느낌이라고